먼저 이제 이쪽에서 이쪽을 본다라고 생각해 보면 사람이 이쪽에 서서 이쪽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쪽이 오른손이고 이쪽이 왼손이죠. 그러니까 도면을 이렇게 딱 펼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왼쪽 방향에 창문이 있다입니다. 오른쪽 방향이 벽이죠. 요 위치를 잘못 그리시면 안 돼요. 보고 있는 방향으로 그리셔야 되니까 지금 있는 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왼쪽 방향이 창문, 오른쪽 방향이 벽이 돼야 되는 거고, 중심선 크기로 그려야 되니까 요 크기를 같이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수평선을 먼저 그리고 수직선을 하나 그려서 옵셋해서 천장 높이 2500, 2600 뭐 이렇게 되겠죠. 상황마다 다를 겁니다. 저랑 같은 높이는 아닐 거고. 그 다음에 이제 7800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크기를 먼저 만들어 주고, 여기가 천장이 될 거고 여기가 바닥이 될 거고, 벽은 조금 들어와야죠. 왜냐면 벽은 중심선으로 그렸으니까. 그럼 여기 가서 상황을 보시면 벽체 두께는 200 했으니까 절반 크기 100mm, 이쪽에 마감재 2cm 이내에 끝내는 공사로 했으니까 2cm, 그러면은 120mm가 들어와 있는 곳이 벽체 마감선의 위치겠죠. 그러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헷갈리니까 얘를 먼저 그리세요. 얘를 먼저 그리시고, 그 다음에 창문의 시작 위치, 창문의 끝 위치죠. 왜냐면 벽은 다 그렸으니까 벽면을 파내고 만든 애들이 우선이겠죠. 그래서 개구부, 그러니까 문이나 창문이 있으면 걔네를 먼저 그리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의 크기도 아셔야겠죠. 다만 중심선 간 거리로 700 떨어져 있는 곳에서 제가 그린 거 기준으로 4200짜리 창문이네요. 그렇다면 왼쪽이죠.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니고 왼쪽이니까 700 떨어져 있는 곳, 중심선을 700 떨어져 있는 곳에서 4200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창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잡아주고, 이 창문은 바닥에서 600 위치에 있거든요. 600 위치. 그 다음에 얘는 어쨌든 여기 꼭대기까지 전부 유리인데 가벽으로 막아놨죠. 가벽으로 막았죠. 그래서 가벽으로 막혀있는 높이만 생각해보면 600입니다. 600. 물론 여기 그 창으로 그리셔도 돼요. 아예 이렇게 그리셔도 됩니다. 전체 창으로.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여기가 벽체가 뚫려있는 구간이었을 거란 얘기예요. 여기까지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창문을 그리시든 뭐 어떻게 하시든 이제 순차적으로 하셔야 돼요. 어쨌든 얘가 틀리면 나머지는 다 틀어져요.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애들을 먼저 딱 잡아두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그리셔야 됩니다. 개구부까지 한번 그려보세요. 이제 여기다 창문 하나 그릴 건데 크기하고 위치는 알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양옆에서 600씩 떨어져 있고 아래에서 600 떨어져 있고 가운데는 중간이니까 2100, 4200이었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프레임을 그리면 되거든요. 프레임을 그리면 되는데 옵셋을 해서 프레임 두께 50mm 할 거니까 바깥쪽은 여기서 해줘도 상관이 없고 안쪽 건 여기서 그리려니까 상당히 귀찮고 복잡해서 중심선을 25mm씩 전부 옵셋을 할게요. 이렇게 이 정도는 반복 작업이니까 금방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렉탱글을 그리겠죠. 그러니까 물론 선으로 그려도 되는데 중복선이 있어도 되는 물체예요. 여기는. 그리고 요건 어쨌든 트림으로 한 번에 잘라내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렉탱글로 여기를 그려주면은 요 틀까진 금방 그리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심선, 필요 없는 중심선들, 얘네들은 필요 없을 거니까 지워내고 나면은 이렇게 생기죠. 또는 뭐 있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그냥 블럭으로 만들어서 창호 이렇게 블럭으로 만들어서 쓰면 이걸 복사해서 편집하기 쉬운 곳으로 가져가서 편집하기 쉬운 곳으로 얘만 끄집어내서 블럭은 두 개가 동시에 편집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기에서 다른 애들 방해 안 받고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셔도
가능합니다. 이물체는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하니까. 이물체는 단순하니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처럼 한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죠. 여기서 했다는 얘기는 세이브 하게 되면, 여기서 세이브하면 여기도 저장이 된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블럭이다 보니까 이런 장점들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창문의 크기까지 내가 좀 적어줄 수 있는 상태로 하고 싶다 그러면 중심선은 남겨야 되니까 중심선을 남겨두면 뭐 레이오프 하든지 좀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또는 원본 도면에 잘못 편집하면 또 자르면 안 되는 선을 자를 수도 있고, 그럴 땐 이런 식으로 하셔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배운 기능들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활용해 보셔야 돼요. 많이 활용해 보시면은 금방 늘어요. 뭐 어쨌든 기호 빼먹지 마시고, 기호 빼먹으시면 안됩니다. 기호 이게 한번 보고 해보세요. 실제 책상의 인면하고 실제 뒤에서 본 의자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근데 얘네를 그대로 합치면, 잠시만요, 바이 블럭을 해놓고 얘네를 그대로 합치게 되면은 아까와 같은, 아까 설명드렸던 그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형상인지 알 수가 없음, 이렇게 돼요. 그리고 대충 알아볼 수 있게 선들을 정리한다고 해도 그래도 헷갈리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대충 그렸으니까 갖다 놔야지 하고 갖다 놓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해요. 보시면은 얘가 지금 연속되게 붙어 있을 거잖아요. 4-5개가. 그렇다고 치면은 얘를 옆으로 쭉 놓게 되면은 이렇게 쭉 갖다 붙여 놓게 되면은 얘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전달이 안 되죠. 5개 놔야 될 거잖아요. 5개 놓고 끝에서 3개 이렇게 놔야 될 텐데, 이렇게 놓으면은 얘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전달이 안 되죠.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해서 쓰셔야 되는데, 의자를 꼭 얘를 놔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랑 똑같이 그리는 게 목표가 아니니까 이게 앉을 수 있는 의자의 뒷면이다 정도로 다른 형태로 좀 단순화되어 있는 의자의 뒷면을 갖다 놓고 쓰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해요. 그러면 조금 덜 헷갈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든지, 아니면 진짜 의자가 있어야만 이걸 책상이라고 느끼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얘만 갖다 놓고 해보는 것도 방법이죠. 이것만 갖다 놓고 쓴다고 해도 이거 테이블입니다 라고 하면 글로써 이게 테이블입니다 그럼 의자가 있는데 생략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이제 문제는 밑에 있는 창문들도 전부 잘라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일단 인면도는 보이는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답니다. 보이는 대로 그려줘야 되는 애들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상관성이 좀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좀 약식으로 표현하든지 생략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요것도 고민해볼 만하죠. 과연 평면도에서 이 벽면에 대한 이 책상을 놔주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공사, 책상을 놔주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공사보다 이 벽에 창문을 얼만큼 하고 어떻게 열리게 하고 어떤 색상을 쓰고, 그게 더 큰 공사지 않나요? 저희가 하는 디자인 내용으로 보면은 어느 게 더 가치라기보다 어느 게 더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의자와 책상을 거기 놨습니다라는 내용보다는 벽면을 보고 직각으로 보고 그린 거니까 벽에 창문이 어떤 애가 어떤 크기로 있고 마감재는 무슨 색이고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가 더 클 수 있다고요. 그러면 생략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벽면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뒤쪽에 서서 앞을 본다 그러면
이 창문의 모양이나 벽의 모양이 온전하게 보일 확률이 크다고요. 책상과 관계없이. 그러면 안 그리셔도 됩니다. 대충 이게 뭐 대충만 이해되시면 돼요. 이건 이제 나중에 가면서 판단을 해야 되고 그래도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다시 그려주면 되고. 근데 어쨌든 얘보다 더 중요한 정보를 가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이 벽면을 바라보고 있을 때 디자인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면 없어도 되는 거죠. 이거는 고정형도 아니고 부착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놓여져 있는 물체잖아요. 언제든 옮길 수 있고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애니까. 그렇다고 치면 여기 실내에 대한 어떤 인테리어 실내 건축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략하든지 아니면 책상 정도만 놔서 표현을 할 건데 그나마도 뒤에 있는 창문을 가려버리면 방해가 되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쓸 것 같아요. 아예 그냥 가는 선에 좀 잘 안 보이게 눈에 안 띄게 해놔버릴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좀 덜 눈에 띄겠죠. 흐릿하고 가는 선에 점선으로 그려지면 훨씬 눈에 안 띄고 얘가 훨씬 눈에 띌 거라고 출력했을 때.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선 자체를 아예 좀 약하게 눈에 안 띄게 하는 것도 같이 표현한다고 해도 그래도 이것도 이제 그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어요.